자, 1라운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장 주가는 1%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사실 주가가 에코프로처럼 잘 올랐던 종목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보다 좀 덜 빠진 종목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이 먼저 반응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약간 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소외를 더 이용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하게 되면 뭐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막 움직이면서 우리도 폐배터리 있다라는 쪽에서 이 부각을 받았던 쪽이 에코프로 CNG죠. 이쪽도 있겠지만은 안에 내부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뺀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지주사 입장 쪽에서의 가치 그리고 또 실적 변화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락이나 눌림목 나올 때는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예전에 에코프로 HN이었죠. 네. 이쪽에 대해서 어떤 인적 분할하면서 지주사로 바뀐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쪽은 한 31% 지분 갖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BM자라는 이제 양극재 쪽이죠. 이쪽이 한 46% 지분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요즘 리튬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어떻게 보면은 탄산 리튬이 아니라 수산화 리튬입니다. 그러면 지금 EV 전기차 쪽에서 가장 필요한 이쪽의 가공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지분이 96%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치 안 그래도 요즘 리튬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는데 왜 가치 영향을 못 끼쳐주냐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부각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밖에 전구체 관련된 쪽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 51% 갖고 있고 또 지금 에코프로 CNG라고 하는 폐배터리 쪽이 지분이 한 47%. 그러니까 지금 시총과 함께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조금 넘습니다. 3조 네. 2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만 지분 가치 따진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다가 갖고 있는 지분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사의 가치는 최소 4조 원대 되고 있고요. 또 미상장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 부분이 핵심인데 네. 이 부분을 아무리 못 쳐준다고 하더라도 최소 1, 2조는 되겠죠. 와, 그럼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상장한 회사가 에코프로 BM을 또 이중 계산이 되다 보니까 네. 많이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지금 가치는 한 5, 6조 정도 되던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 2배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주가가 12만 원인데 여기에서 더 2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뭐 당장 그런 건 그쵸, 아니겠지만 그쵸. 이를 계속 또 확보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네.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상장사의 가치를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올해 매출이 지금 4조 8천억까지 나오면서 20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4,800억, 460%. 뭐 이제 자회사와 함께 실적 지키는 거는 이제 본격화되기 있기 때문에 와, 돈 잘 버네요. 네 가슴이 웅장해져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에코프로. 사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의 주가의 상승세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같이 비교하시죠. 에코프로 BM과. 네. 또 이 희비를 실제적으로 우리 제작진 중에서 한 분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잘못 고른 종목 하나 수익률이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푸념처럼 했는데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일단 시장 대비해서 바로 움직임은 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눌릴 때마다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한 12만 원대 전후 정도 이제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는 또 넘어가야 할 자리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 고가대 영역이 한 17만 원대 부근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확인해봤고요. 최근에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기대감이 있을 만한 모멘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으로 목표가 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벌써 공개해버렸네요. 포스코 케미칼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보면 결이 비슷해요.
2차 전지.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번엔 더 큰 기업 포스코 케미칼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사실은 보시나요? 2차 전지 중에 이제 요게 11만 원대에서 이제 18만 원까지 갈 때 샀어야 됐는데 굉장히 아쉬워. 이거 조정받으면 눌림목에 사야 되겠다라는 종목의 1순위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미국의 IRA 직접 대응이 가능한 회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화 가능한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이게 그 차트가 지금 현재 이제 역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11만 원, 18만 원까지 18만 8천 원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외국인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연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은 공히 매수를 했고 당장 이제 그 전에 장은 하락하고 있는데 우상향했기 때문에 잠시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이걸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가져왔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분기에도 지금 현재 646억,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한 560억 정도 되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회할 것 같고 또 그 전체적인 음극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발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물론 시총이 12조 정도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 수급이라 기관들 수급이 팔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매수 관점이고 단기간에 어제 잠깐 매도한 거 외에는 계속 매수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MACD 상으로는 약간 15만 원 초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매수를 하신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을 함께 볼 텐데요. 눌림목이 지금 왔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 매수가 어떻게 좀 설정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16만 원에서 사실 15만 원, 16만 원 사이에 분할 네.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 조정 거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5만 원까지 분할해서 사신다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그냥 단기간에 20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번에 20만 원 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15만 원까지 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20만 원까지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3만 원, 네, 좀 넓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관련한 종목으로는 대형주 포스코 케미칼 함께 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라운드 종목들은 약간 전망 산업에 의해서 좀 기대가 되고 혹은 실망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성광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의 오늘장 주가는 4.74%대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주초, 지난주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사실 이 종목도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3일째 이렇게 빠졌으면 돌아갈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요. 특히 지금 이 회사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피팅 밸브 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방 산업이 이제 약간 아쉬운 게 건설 쪽인데 이를 플랜트 쪽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있죠. 것이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밖에 뭐 조선 이런 쪽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LNG 가격에 대한 얘기나 LNG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도마 위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LNG 쪽은 뭐 일단 유럽에서 재고 쌓았다. 끝. 이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특히 이번에 어제였었죠. 네. 이제 러시아 석유관이 해저에서 폭발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거? 그 오늘 얘기 뉴스 뭐 나온 거 분석 보니까 네. 러시아 쪽에서 잠수부가 가서 폭탄물을 설치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누가 시켰을까요? 뭐 푸틴이 시켰겠죠. 이렇게 잘하세요? 세계 정세에 대해서 그냥 빠삭합니다. 네, 그래서 뻔하죠 뭐. 네. 축하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냥 유럽 쪽으로 안 보내겠다는 의미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재고를 쌓는 입장 쪽에서의 흐름들도 이제 좀 어긋나기 시작한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일단 이제 쌓은 재고 가지고는 물론 이제 겨울을 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유럽의 겨울이 그렇게 만만치 않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더 춥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게다가 보통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신재생 에너지의 백업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신재생 에너지가 일조량도 충분해야 되고 바람도 계속 불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불안정한 전력 에너지원이 오히려 그래도 농구가는 뒤에서 꾸준히 받쳐줘야 될 부분들은 LNG로 들어가는 복합 화력 발전 이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전히 앞으로 LNG 수요 같은 경우는 이 발전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됐을 때 이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러시아 손절 그럼 그 뒤에서 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쪽이 미국이죠. 미국은 웃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일단
터미널이라고 하죠. 네. LNG 터미널이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모두 다 만들어야 됩니다. 터미널 만들 때 뭐가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왜 몽둥이를 만들고 계세요? 파이프. 네, 파이프. 맞습니다. 파이프. 네. 단어가 좀 생각이 안 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프부터 네. 피팅 밸브, 그쵸, 또 필요하죠. 강관, 네, 이런 쪽은 계속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다라고 관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관련주들 체크하는 게 맞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회사를 봤을 때 증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 회장부터 아들까지 네. 증여가 났었을 때가 상대적으로 좀 저가였죠. 낮아져 있을 때 증여를 하죠. 그렇죠. 앞으로 실적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효과를 그대로 아들아 누려라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2,500억대 한 3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310억대 흑자 전환될 걸로 보여지는 만큼 실적에 대한 자신감 꾸준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아들에게 넘긴 주식이 과연 단기적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관점으로는 어제까지 3일 동안 밀리면서 중요한 지지권을 딱 터치하고 이제 네. 반전 시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4,000원대 초반 정도는 계속 공략 가능한 가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좀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또 쌓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가격대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8,000원대 정도까지는 새로운 영역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예전의 수치죠.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2,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성광밴드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확인해 볼 두 번째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님은 LG 이노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LG 이노텍 주주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함께 분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닷새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 애플의 증산을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보니까 9,600만 대에서 한 600만 대를 뺀 네.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도로, 요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이제 증설을 하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겠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또 줄었던 겁니다. 갑자기 처음에 3일 동안 늘었다가 보니까 이제 전작에 비해서 한 11% 감소하니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줄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뭐 펀더멘탈상 요게 지금 현재 LG 이노텍의 그런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LG 이노텍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증권사가 추천주를 그러니까 추천하고 대부분의 TV에 나온 전문가들도 그렇고 어디서든 LG 이노텍을 사야 된다. 30만 원 초반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30만 원 이탈해서 이제 28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30만 원에 사서 40만 원에 팔기에는 조금 이제 수익 구간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매수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네. 사실 이동평균선이 몰려 있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갈 때 보면 매물대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접근해야 될 텐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 LG 이노텍을 좋게 보는 이유는 뭐 애플 휴대폰이 아니고 이제 전장 사업 흑자 가속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전장 사업으로 인해서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가시화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통신과 레이더, 카메라 같은 것들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도 지금 현재 매출 4조 4천억에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나오면서 올해도 지금 벌써 3분기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뭐 1조 2천억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주가 지수는 하락했는데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지구화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조금 줄었더라도 2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계속 뭐 사실은 뭐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한 상태였는데 외국인들이 팔면서 개인들이 매수한 상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35만 원대에서 갑자기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에서 20%를 빠졌기 때문에 네.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네. 사실 정배열에서 역배열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제 뭐 가격대를 정해 드린다면 27만 7천 원 접어 드렸는데 28만 원 밑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32만 원. 네, 왜냐하면 32만 원 그러면 매물이 있지 않을까요? 기존 주주들이 이제 네. 현금화하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아쉬워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파신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3만 원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32만 원 정도 가격이 그동안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근데 네. 이걸 단기적으로 많이 뚫어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 어쨌든 단기적인 공략주의 관점에서는 이전에 박스권 하단 가격인 32만 원을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전기 오늘장 주가 7% 넘게 시원한 반등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하락하던 말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재룡전기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이거 뭐 좋은 게 있길래 이렇게 잘 가는 건가요? 룡입니다. 용처럼. 날라야 네. 예. 용이 나르샤. 약간 클래식한 죄송합니다. 기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게 어제 선정해서 원고를 보냈는데 오늘 많이 오르네요. 네. 네. 어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늘 바로 보셨다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이 정도라도 일단 단기 저항은 있겠지만은 추가로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회사입니다. 네, 변압기 쪽을 거의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변압기 하게 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전봇대부터 있는 원통형 네. 변압기. 변압기? 예, 그게 있고 지나다 보면 이제 변전소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요즘엔 전력선이 지하에 묻혀 있기 그쵸. 때문에 이거를 전력을 끌어올려서 압력을 그대로 또 전달한다고 하게 되면 왜 회색으로 된 네모난 박스들 건물 길거리에 옆에 보면은, 길거리에도 네. 많죠. 이게 다 이 지상형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새 이 변압기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고 네. 거기다가 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 미국도 인프라 투자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전선 변압기 쪽에 대해서는 기계의 상당히 수요가. 많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여전히 변압기 쇼티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뭐 한전이나 민간 발전 사업자, 철도 이쪽으로 매출이 나오던 부분들을 이제 미국 수출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부터 한꺼번에 7건의 수주 공시를 했죠. 그때부터 주가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우리도 한번 수출하자라는 쪽에서 멕시코 쪽에 CFE 그리고 또 LA DWP인데 Department of Water and Proof 네. 거기다 납품하면서 이제 정부 쪽에 납품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누적 수주 계약 금액이 2,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수주가 급증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적이 변하겠죠. 이게 확인된 게 일단 2분기부터 또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도 이런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 예상으로는 영업이 한 70억대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오. 빠르게 뭐 거의 뭐 600% 이상 증가하는 네. 흐름이죠. 근데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50억에서 70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최소 연간 영업이익이 200억대, 뭐 300억대 근처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시총이 1,300억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변하고 수주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또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게 되면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8% 넘게 사실 오르면서 시총이 1,500억대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용처럼 지금 승천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더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은데요. 목표 주가를 그럼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는 좀 올리겠습니다. 네. 12,000원대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한 9,000 들어오기 전에도 한 9,000원대 초반 봤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던 얘기는 9,480원.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고점과 함께 나오는 물량이 한 9,500원대 부근에 저항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나왔던 조정 나왔을 때 패턴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것 같고요. 안착하게 되면은 다음 뭐 1,500원대 그 다음에 한 12,000원대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실적 나온 것 대비해서는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조금 낮게 한 7,650원대까지는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재룡전기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업황에 따른 기대감 계속된 수요 확대에 대한 주가의 상승 실적 증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죠. 조기주 매니저의 공략주 ICH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빠지지 않는 신규 상장주 시간. 네, ICH는 어떤 기업입니까? 네, 이게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입니다. 이제 방막 필름형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용인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휴대폰 안테나뿐만 아니라 이제 한 대당 안테나가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휴대폰에서 5개에서 4개에서 7개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다음에 통화 송수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러가 조그맣게 필름형 안테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00억대 이제 초반에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34,000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네. 지금 계속 하락했어요. 공모가 이하로 계속 나오면서 이제 물량들 기관 물량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 달 보호해서 물량이 나오고 네. 저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보호해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소화 과정이 거쳤는데도 주가 하락, 이제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최근 들에는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그쵸.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움직임도 거래량도 어제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승 흐름 타고 있는 주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FPCB 관련해서 필름형 안테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프레스 관련해서 기존 공정의 50% 이상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름형으로 안테나를 만들다 보니까 공장 단순화에 의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흑자도 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온 플러스 패턴화 기술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무해칭 친환경 공정을 구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온 프레스에서 패턴화 기술로 인해서 무해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공정 단순화를 위해서 50% 원가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회사를 한번 신규 상장 주이면서도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잠깐씩 이제 우상향하려고 하는 거 차트를 보시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나고 있는 한 100억 정도 조금 나눈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액 1,000억대에서 지금 보호해수 물량 그다음에 1월 달 물량 나왔고 3개월 그다음 6개월 보호해수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물량 소화 올라갈 때마다 약간씩은 이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다는 이유는 그런 아직 기관들 매물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소화 과정 보시면서 네. 거래량 확인하시면서 한번 매매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주가 설정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19,900원까지 2만 원 이하로 사신 다음에 네. 저는 이제 25,000원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25,000원은 꽤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뚫으면 이제 더 위로 이제 34,000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관점에서 25,000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ICH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6종목 봤고요.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봐야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바로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준남 반갑습니다.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다행히도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공략주 제시해 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좀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미국이 어제 바이오젠 관련 종목 276달러로 마감해서 40%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령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은 이게 옛날에 사명이 옛 보령제약입니다.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소세포 폐암, 신약, 잽젤카라고 하고 있는 잽젤카 있는데 이게 식약청 허가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식약처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후에 2년 만에 지금 2차 치료제를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잽젤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미국의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어요. 받은 후에 2020년에 6월 조건부 신속 승인을 받아서 우선 심사 승인을 받아서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국내에서 개발이 되면서 판매 독점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소세포암 관련해서 2차 치료제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포인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1,000만 시대입니다. 예, 상당히 많죠. 이 회사가 세계 최초의 탈모에 관련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탈모약이라고 하면 다 경구용입니다. 먹느냐. 근데 상당히 부작용도 심하죠. 이 스프레이형 탈모 치료제 처형 피니스테리드 탈모약이죠. 이게 핀추베라고 하는데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령이 미국 알미랄과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한 지 8개월 만에 허가를 얻었습니다. 사실 간단하고 기존 경구용 치료제에 비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뿌리는 거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없고 모바일 수는 세대가 증가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탈모 치료제 시장에 아마 큰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 경구용 피나스테리드 제제 부작용에 비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핀츠백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이게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는 보이면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인체 부작용이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경구용에 비해서. 그리고 마지막 돌영하시면 아마 고혈압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카나브라는. 이게 고스윙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2026년까지 지금 1조 클럽에 도전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5천억, 6천억, 7천억, 작년에 7천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조 클럽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나브 같은 이 고혈압, 이 치료제는 고혈압 약은요, 15 국산 신약입니다. 15.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체 개발한 이 고혈압 신약 카나브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가 제품 비중이 한 70% 확대되면서 이 고혈압약 카나브에서만 2026년까지 2천억 정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4년 내에, 지금 현재 4년 내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달성 계획인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3, 4년 정도 보면요. 2분기의 매출액이 이번에 1,722억 정도 나왔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상반기의 매출액이 3,600억 정도의 토탈. 보시면 그것도 최대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토탈 해보니까 30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아마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되겠죠? 78%가 증가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올해 매출액도 6,500억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한 560억이 초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령이라는 이 종목은 상반기에 호실적을 성장으로 발판을 삼아서 하반기에 크게 더 성장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계속 역사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보령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에서 지금 현재 24,000원까지 한때 상승을 보여주면서 작년 5월 이후에 끊임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122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6월달 이후에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특이한 점. 지금 현재 1,000만 주 정도 9월 초에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매진 물량입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흔한 이게 시그널이죠.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 2005년도부터 지금 2022년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 번도 121선을 밑으로 하향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위치가 121선에서 지금 월봉에서 최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로 차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분기봉을 하나 보겠습니다. 분기봉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죠. 2013년도부터. 그래서 일봉에서나 월봉에서나 분기봉에서도 상당히 차트도 좋고 실적도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내고 있다.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가는 제가 지금 현재 1,550원을 달리고 있는데요. 1,550원 현재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정도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온 그때 꼬리 달고 있는 고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1차 목표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박준남 매니저 보령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 수 있게 오늘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시장이 오늘 모처럼 반등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시 50분에 MBN 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박준남 매니저 방송을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힘든 시장에서 지금 반등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가볍게 많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박준남 매니저님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